체중 관리와 건강 유지를 위해서 적절한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 참 매일 시간을 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제각기 목적과 여건에 맞게 운동 스케줄을 짜주는 맞춤 주치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죠. 오늘 닥터S에서는 나에게 꼭 맞는 맞춤 운동 계획에 대해서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그냥 마구잡이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운동장 같은 데 나가보면 그냥 턱걸이 막 하시고 운동장 막 도시는 분들 이렇게 많은데 사실 운동을 할 때 자신의 상황 목적에 맞게 계획을 짜야 된다고요? 그렇죠. 운동은 체중 감량이나 아니면 체력 증진, 각종 성인병 예방, 사망률 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요. 예. 또 하지만 잘못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면 제일 먼저 본인의 신체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도 맞는 운동이 모두 다르고요.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질환은 없는지, 무리가 되면 안 되는 곳은 없는지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목적을 세우는 것인데요. 건강 유지를 위한 것인지, 다이어트를 위한 것인지, 내지는 근육질의 몸매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운동의 강도나 종류, 시간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한 목적에 따른 운동 계획이 중요합니다. 목적을 세웠으면 이제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운동은 크게 달리기, 걷기, 자전거와 같은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 중심의 근력 운동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체지방을 태우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고 또 건강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운동은 모두 병합됐을 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아무리 좋은 운동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운동으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해서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초보자의 경우는 잘못된 자세가 운동을 오히려 이제 몸의 통증이나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배운 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굉장히 의지에 차서 운동을 하시다가 여기저기 좀 다치는데 이걸 또 무리하게 계속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잘 아는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개인별 맞춤 운동 스케줄을 좀 짜보려고 하는데 어떤 네. 것들을 먼저 봐야 할까요? 네, 앞서서 그 본인의 신체 상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나이, 또 키와 몸무게, 기존에 이제 운동을 본인이 했던 게 있다면 운동력과 질병력, 그리고 복용 중인 약물, 마지막으로는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지 여부 같은 것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파악을 한 후에는 운동 목적을 세우고 그에 맞춰서 운동 종류, 운동의 강도, 그리고 운동 시간을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에서 또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잘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운동 가능한 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네, 본인이 또 꾸준히 운동을 하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잘 파악을 해서 시간을 꾸준히 낼 수 있는 타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러 가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직접 예를 들어서 한번 스케줄을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30 이상 직장인 남성이 있다고 좀 가정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32세 직장인 남성. 하필이면 나 피곤 씨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네, 172cm에 78kg이고 요새 들어서 몸이 자주 찌뿌둥하고 원래 70kg이었는데요. 최근 잦은 회식으로 8kg이나 증가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분은? 네, 이 남성분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172cm에 70kg 정도면 과체중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8kg이 찌면서 BMI 기준으로 보면 비만으로 넘어가셨거든요. 그렇죠. 물론 자세한 신체 상태는 이제 체성분 분석을 통해서 체지방량이나 근육량도 고려해봐야 되겠지만 너무 급격하게 체중이 찌기도 했고 또 현재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찌뿌둥한 증상이 이런 체중 증가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1차 목표는 일단 체중을 줄이는 것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유산소 운동으로 체지방을 태우고 또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해서 이분의 기초대사량 자체를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회식 자리나 아니면 음주로 인해서 살이 찐 경우에는 체지방이 무리하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유산소 운동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나피곤 씨 신체 조건 그리고 뭐 지금 최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봤는데 생활 패턴이 어떤지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함께 보시죠. 자, 하루 일과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찍 일어나시네요. 6시에서 6시 반 정도에 일어나고 일하고 밥 잠깐 먹고 오후에도 일하고 퇴근도 뭐 6시에 칼퇴근 못하고 네, 7시에 퇴근을 해서 8시에 집에 와서 집에서 이제 휴식을 좀 취하는 것 같죠? 네, 쉬는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밤에 집중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짜야 할까요? 사실 이렇게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퇴근 후에 한두 시간 정도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진짜 힘들 텐데요. 그렇죠. 회식도 많고 또 개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주로는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그리고 주말 같은 짜투리 시간들을 모아서 운동을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의 스케줄을 보니까 출퇴근길에 한 30분 정도 일찍 나와서 두세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기 운동을 하시거나요. 아니면 직장이 좀 고층에 있다라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서 다니는 식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하루에 1시간 정도 그리고 주 5회 정도의 그 주로 권장하는 운동량이거든요. 예. 그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짜투리 시간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주 2, 3회 정도는 점심시간에 가능하다면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30분 정도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것도 어렵다면 회사 휴게실에서 이제 맨몸으로 기구 없이 할 수 있는 근력 운동들이 있습니다. 스쿼트나 런지 같은 거 요즘 이제 유행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한 30분 정도 하면서 근력 운동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주말에는 보통은 등산이나 하이킹 같이 아주 고강도의 그리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병합되어 있는 야외 액티비티 같은 것들을 좀 하시면 체중 감량에 더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평일에 못 하다 보니까 주말에 좀 몰아서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저녁에 몰아서 한다거나 주말에 몰아서 이렇게 하는 운동도 좀 괜찮을까요? 네, 사실 권장하고 있는 운동법은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주 5회 한 번 하면 30분 이상 꾸준히 할 것을 권하고 또 근력 운동도 주 2, 3회 정도 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전 연구들을 좀 찾아보면 똑같은 주 120분 운동을 하는 것을 주 2회에 나눠서 운동하는 군과 주 5회로 나누어서 운동하는 군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운동 효과는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조기 사망률이나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비슷하게 이제 효과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다고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라도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그 효과가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최대한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점심시간에 시간 내서 운동 그 가볍게 뭐 스쿼트나 런지 같은 거 한다는 걸 운동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그런 운동들이 상당히 운동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예,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선생님께서도 좀 많이 바쁘시잖아요. 평소에 어떤 식으로 운동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의 목적이 체력 증진이거든요.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짧게 하는 것보다는 중등도의 운동을 좀 꾸준히 하는 편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요. 아침에 1시간 정도 좀 일찍 일어나서 30분 정도는 유산소 운동으로 뭐 러닝머신이나 아니면 실내 사이클 같은 걸 가볍게 하고 나머지 30분은 아까 제가 권한 것 같이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들을 30분 마저 하고 있는 편입니다. 또 주 2, 3회 정도는 플라잉 요가 통해서 유연성 운동도 같이 하고 있고요.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그 그러게요. 틈틈이 운동을 정말 많이 하시네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또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게 되면 다른 약속이나 이런 거 영향도 안 받고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운동하고 나면 그 땀 흘리고 나면 굉장히 시원한 상쾌하죠. 느낌 있잖아요. 그거에 또 맛이 들리게 되면 또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운동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주의 사항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꼽아주시죠. 네, 앞서서도 운동을 하기 전에 자신의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혈압이나 당뇨, 골다공증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개인이 스스로 운동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주치의와 함께 상의를 해서 운동 계획을 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잘못된 운동 자세가 오히려 신체 질환을 유발하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로 안전한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마지막으로 꾸준한 운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식이 습관이 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을 병행해서 더 좋은 효과를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자, 운동 참 건강하게 자신에게 잘 맞는 스케줄표와 계획들을 잘 세워서 건강하게 정말 이번 이제 여름도 나오잖아요. 여름도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